오늘이 2026년 3월 25일 수요일인데요. 방금 제 책상에 놓인 야간 글로벌 시황 리포트를 보다가 제가 진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네, 저도 그거 아침에 보고 약간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똑같은 뉴스를 보고 있는데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막 방공으로 숨어들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샴페인을 터트리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번 브리핑 자료 첫 페이지부터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요즘 참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 장세인데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거대한 인지부조화, 이 모순 투성이 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 시그널을 찾아내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미션이네요. 자, 그럼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바로 미국과 한국 증시의 기가 막힌 평행 우주 이야기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수치를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네, 숫자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21,761.89포인트로 0.84% 하락했고요. S&P 500 역시 동반 하락했습니다. 근데 바다 건너 한국은 정반대예요. 코스피가 무려 1.59%나 올랐잖아요. 맞아요. 5,642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무려 3.4% 급등했습니다. 아니, 똑같이 미국-이란 협상이라는 중동 뉴스를 보고 있는데 왜 미국은 불확실성이라고 매도 폭탄을 던지고 한국은 종전 기대감이라며 축포를 터뜨리는 겁니까? 그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두 시장이 현재 앓고 있는 기저질환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상황을 먼저 들여다보면요. 네, 미국은 지금 뭐가 문제인 거죠? 미국 시장은 지금 단순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만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연준의 매파적 기조라는 훨씬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거든요. 자료에 나타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4.35%로 또 상승했습니다. 아, 10년물 금리가 4.35%까지 올라갔군요. 근데 금리가 오르는 것과 나스닥이 타격을 받는 건 구조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그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스닥에 있는 기업주들의 기업 가치는 대부분 미래에 벌어들일 막대한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평가를 받거든요. 아하,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국가가 보장하는 아주 안전한 국채 이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4.35%나 된다면 어떨까요? 그럼 굳이 위험한 주식에 돈을 넣을 필요가 없죠. 맞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10년 뒤에 혁신을 약속하는 기술주에 돈을 묻어둘 이유가 확 줄어드는 거죠. 금리가 높아질수록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요. 아, 그래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강한 매도 압력이 발생한 거군요. 확실히 이자가 높으면 당장 눈앞에 현금이 최고죠. 네. 그래서 미국은 철저히 현실적인 금리 공포에 반응한 겁니다. 그럼 한국은요? 한국 증시는 왜 나홀로 파티를 연 겁니까? 데이터를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에서도 무려 616.5만 주나 순매도를 때렸잖아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도 도망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외국인은 철저히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맞춰서 위험 매픽을 택했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받아낸 주체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말씀이시죠? 네, 기관 투자자가 290.9만 주를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거든요. 즉,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자본 중 일부가 당장 눈앞의 10년물 금리 4.35%라는 현실적인 위험보다 미 이란 오일 휴전 시나리오라는 단기적인 희망에 크게 베팅을 한 겁니다. 와, 외국인이 던지는 칼날을 기관이 맨손으로 잡아내면서 5,600선을 꾸역꾸역 방어했다는 거군요. 진짜 야성의 심장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방어였죠. 근데 이 거대한 증시의 엇갈림을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으로 좁혀보면 상황이 더 묘해집니다. 이번 브리핑 자료에 인용된 중앙일보 기사 제목 보셨죠? 네. 금캐는 미국 빅테크, 청바지 파는 한국 반도체. 그 제목 참 잘 뽑았더라고요. 진짜 찰떡 같은 비유죠. 과거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진짜 떼돈을 번 건 금광을 파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옆에서 질긴 청바지랑 곡괭이를 팔았던 리바이 스트라우스 같은 상인들이었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의 AI와 빅테크 기업들이 금을 캐는 광부들이라면 그 AI 서버를 돌리는데 필수적인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들을 청바지 파는 상인에 비유한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죠. 근데 여기서 약간 논리적인 충돌이 생깁니다. 방금 우리가 미국 기술주들이 고금리 때문에 매도 폭탄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잖아요. 네, 금리 부담이 크니까요.
금광 파는 광부들이 지금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건데 정작 청바지를 파는 한국의 SK하이닉스는 무려 100조 원의 현금을 확보하겠다면서 25년 만에 미국 증시 상장에 시동을 걸고 있어요. 그게 참 아이러니해 보일 수 있는 대목이죠. 네, 게다가 미국 증시 내부를 뜯어봐도 재밌어요. 기술주가 막 빠지는 와중에 월마트 같은 자유소비재나 부동산 섹터는 오히려 오르고 있거든요. 매거진 환경 기사에서는 이걸 두고 테크 입은 전통주의 역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흐름을 짚은 기사입니다. 광부들이 흔들리는데 청바지 장수가 확장을 시도하고 월마트 같은 전통주가 나스닥을 이기는 이 상황. 이거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혹시 SK하이닉스가 AI 거품이 푹 꺼지기 전에 막차를 타서 현금을 싹 챙기려는 속셈임일까요? 그걸 단순히 막차를 탄다기보다는 지금 투자자들의 거대한 포트폴리오 재조정이라는 파도를 아주 영리하게 타려는 전략으로 보셔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재조정이요? 네. 그동안 글로벌 자본은 미래의 혁신을 약속하는 소수의 순수 빅테크에 너무 지나치게 쏠려 있었죠. 하지만 고금리가 일상화되면서 투자자들은 이제 막연한 꿈만 먹고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아, 당장 눈앞에 실적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당장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 즉 테크를 입혀서 효율성을 극대화한 전통 기업으로 돈을 잽싸게 옮기고 있는 거죠. 월마트가 AI를 물류에 도입해서 마진을 높이며 나스닥을 이긴 것이 아주 완벽한 예시입니다. 아, 투자자들이 이제는 허황된 성장 스토리보다는 당장 주머니에 꽂히는 캐시플로우를 원한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다면 SK하이닉스 미국 상장 시도를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시죠. 이들은 지금 단순한 기술주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기술주가 아니라면 어떤 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AI 시대라는 거대한 산업혁명에서 본인들은 허황된 꿈을 파는 게 아니라 100조 원 규모의 필수 인프라,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튼튼한 제조업 기반의 독점적 곡괭이를 공급한다는 걸 미국 자본시장에 강하게 어필하는 거죠. 이 안정성과 기술주의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하이닉스 같은 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 절묘한 타이밍을 노린 거군요. 네, 고금리 시대에 맞춰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재포장하는 거대한 승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주식시장의 이런 자금 이동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 모든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논리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한 인지부조화가 지금 실물자산, 즉 FICC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죠. 주식시장이 굳게 믿고 있는 전제와 실물 경제의 팩트가 정면으로 쾅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아시아 증시나 주식시장 상승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가 하락 기대감이라고 했잖아요. 네, 휴전하면 유가 내릴 거다 그런 논리였죠. 네, 5일간 휴전하니까 유가가 내릴 거고 그럼 인플레이션 잡히고 금리도 덩달아 내릴 거다. 이런 완벽한 행복 회로를 돌린 거잖아요. 근데 실제 원유 시장의 성적표를 보시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WTI 원유 가격이 전일 대비 2.62달러나 팍 튀어 올라서 87.4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미군 추가 파병 소식과 협상 혼선이라는 현실 때문이라고 브리핑에 나오거든요. 아니 주식시장은 유가가 내린다는 환상으로 오르는데 진짜 유가는 막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위험한 줄타기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이 상황의 파급력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매거진 환경이 브리핑에서 경고한 유가 100달러의 역습이라는 시나리오를 살펴봐야 합니다. 100달러요?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은 지금 미래의 희망을 선반영하면서 자기들만의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시장은 철저히 당장 내일 공장을 돌릴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가운 현재의 수급 현실만을 반영하거든요. 그렇죠. 원유는 당장 써야 하니까요. 만약 유가가 지금의 상승세를 타서 정말 100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가가 다시 미친 듯이 오르겠죠.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 생산비, 식료품 가격 전부 다 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타오르면 연준은 주식시장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금리 인하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럼 아까 나스닥을 짓누른다고 했던 10년물 국채금리 4.35%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겠네요? 오이나 5%를 향해서 치솟을 수도 있죠. 결국 유가라는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주식시장이 꾸고 있는 달콤한 금리 인하의 꿈이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음인 겁니다.
진짜 한쪽은 희망이라는 파란 약을 먹고 다른 한쪽은 현실이라는 빨간 약을 먹은 상태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납득하기 힘든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금이랑 비트코인 말씀이시죠? 네, 딱 아시네요. 보통 이렇게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인플레이션 공포가 세상을 덮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전통적인 대응 방식은 무조건 금을 사 모으는 거잖아요. 그게 수천 년간 이어진 투자의 불문율이었죠. 근데 금값이 한 달 새 무려 15%나 폭락해서 100달러, 3000달러의 턱걸이 중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세상에서 가장 변동성이 크다는 위험자산의 대명사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1240달러 뛰어오르면서 금과 완전히 똑같은 100달러, 3000달러를 기록했어요. 숫자가 딱 맞아떨어진 게 정말 소름 돋는 우연이죠. 아니, 잠시만요. 기관 투자자들이 중동전쟁이 터졌다고 안전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산다고요? 주말 사이에도 트윗 하나에 막 폭락하는 그 코인을요. 이거야말로 시장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하하, 우리의 전통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긴 하죠. 하지만 시장의 문법, 특히 안전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증거로 보셔야 합니다. 안전의 정의가 바뀐다? 네, 금이 한 달 만에 15%나 빠졌다는 건 아주 뼈아픈 시그널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지정학적 위기가 빵 터져도 무조건 금은방으로 달려가서 포대자루에 금을 담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왜 하필 그 많은 자산 중에 비트코인으로 유동성이 몰리는 거죠? 크게 두 가지 거시적인 흐름이 맞물렸다고 봅니다. 첫째, 브리핑 자료에도 나오듯이 달러 인덱스가 0.5포인트 하락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요? 근데 원달러 환율은 1445원으로 여전히 엄청 높은 수준 아닌가요? 네, 원화 대비로는 여전히 높지만 글로벌 달러 가치 자체는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어쨌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그 달러를 대체할 자산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가 핵심인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기관 자금의 지속적인 순유입입니다. 아, ETF라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큰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기관들에게 비트코인은 막 해킹당할까 두려운 미지의 사이버 돈이 아니에요. 규제 테두리 안에서 언제든지 대규모로 사고 팔 수 있는 아주 합법적인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을 피하는 피난처가 아니라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달러 체제 자체를 해지하는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선택했다는 거군요. 와, 세상이 변하긴 정말 변했네요. 네,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시야를 전 세계로 한번 확 넓혀볼까요? 미국과 한국의 엇걸림, 실물 시장의 모순을 봤는데 다른 나라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나름대로의 잔치를 벌이고 있죠. 브리핑을 보면 유럽의 DAX, FTS 지수, 일본의 니케이 지수 모두 사이좋게 1.30%씩 상승하면서 글로벌 랠리를 즐기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유럽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로 방산주가 올랐다네요. 네, 그 부분도 참 모순적이죠. 아니, 평화가 오는데 무기 파는 기업 주가가 오른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모순적인 흐름이야말로 현재 시장이 얼마나 단기적인 이벤트에 취해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럽 방산주 상승의 이면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디어 끝나더라도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의 우산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현실이 있거든요. 아, 각자 도생해야 하니까 자체적인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장기적 현실이 깔려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일본 역시 엔화약스라는 수출주의 아주 유리한 환경 덕분에 랠리에 동참하고 있고요. 다들 각자의 이유로 파티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군요. 근데 전문가님, 이 축제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이 랠리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서늘한 일침을 날리고 있죠. 전쟁 끝나도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 유동성 장세가 끝나가는 글로벌 주식시장. 유동성 장세가 끝난다. 그건 그동안 기업의 진짜 실력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막 찍어낸 돈의 힘으로 주가를 밀어올리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린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의 글로벌 랠리는 중동 쇼크 완화나 평화협상 같은 단기적인 진통제 효과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앞서 우리가 짚었던 모순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4.35%를 넘어가는 미국 10년물 금리랑 87달러를 뚫고 오르는 유가 현실 말씀이시죠? 네, 그 거대한 거시경제의 압박 속에서 단순히 유동성의 관성만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건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체질 개선 없이 빚내서 버티던 좀비 기업들에게는 이제 정말 가혹한 겨울이 오고 있는 거죠. 듣고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의 오름세가 진짜 살얼음판 위에서 추는 충처럼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매일매일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하는 여러분은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이번 주 캘린더를 아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주식시장의 희망과 원자재 시장의 현실 중 어느 쪽이 진짜인지 판가름 내줄 뇌관들이 바로 대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브리핑에 명시된 주요 일정들이 바로 그 진실의 순간들입니다. 당장 내일인 26일 목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요. 시장이 엄청 주목하겠는데요? 네, 현재 시장이 정책적 불확실성에 극도로 예민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연설이 글로벌 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팍 키우는 방아쇠가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같은 날 발표되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인 31일 일정도 심상치 않더라고요. 한국의 소매 판매 지표랑 미국의 조일치 보고서가 대기 중입니다. 조일치는 쉽게 말해서 기업들이 사람을 얼마나 뽑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고금리를 못 버티고 채용을 꽁꽁 얼려버렸는지를 보여주는 구인이직 보고서잖아요. 네, 아주 완벽한 설명입니다. 그 지표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실물 경제, 즉 소비자들의 직업과 기업들의 고용 여력이 앞서 말한 4.35%의 고금리와 87달러의 고유가를 뚫고도 과연 튼튼하게 버텨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현실을 확인하는 순간이네요. 맞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추세는 한국 시장에서 개미들과 기관이 외국인의 매도 폭탄을 언제까지 받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끝내 꺾이지 않는 고금리라는 중력이 결국 주식시장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릴지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파헤친 이 방대한 리포트의 핵심을 한번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이슈를 두고 미국과 한국이 보여준 극단적인 디커플링 현상부터 짚어봤죠. 시장의 돈은 이미 밸류에이션이 꽉 찬 순수 기술주를 떠나서 월마트나 SK하이닉스처럼 튼튼한 현금 창출력을 무기로 삼은 테크 입은 전통주로 거대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주 거대한 자본의 이동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휴전 기대감에 들뜬 주식시장과 유가 100달러의 공포를 반영하며 상승 중인 원유 시장 간의 지독한 인지 부조화였습니다. 여기에 한 달 만에 15% 폭락하며 위상을 잃은 금과 ETF라는 날개를 달고 그 자리를 꿰차버린 비트코인의 10만 3천 달러 동기화 현상까지 있었죠. 네, 숫자까지 똑같았던 그 충격적인 현상이요. 오늘 브리핑은 겉으로 보기엔 서로 막 모순되는 파편적인 숫자들의 나열 같아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자본이 위험을 피하고 새로운 질서를 찾아 이동하는 거대한 패턴이 숨어 있었습니다. 숫자 표면의 등락에만 일일비하지 않고 그 이면의 인과관계를 의심하고 연결해보는 비판적 사고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네,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탐구를 마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주식시장이 유가 하락을 철석같이 믿고 샴페인을 터트리는데 정작 밖에서는 기름값이 막 오르고 있고 전쟁이 나면 무조건 달려갈 줄 알았던 영원한 피난처 금조차 무참히 외면받는 시대라면 말이죠. 참 무서운 시대네요. 네, 이렇게 값싼 유동성이 말라가는 다가올 새롭고 냉혹한 시대에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할 진짜 안전자산의 정의는 도대체 무엇으로 바뀌게 될까요? 이번 주말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쭉 펼쳐놓고 그 진짜 의미를 한번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